자, 그래서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별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창업을 시작할 때 IPO나 엑시트를 꿈꾸죠. M&A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엑시트를 꿈꾸는데 보통 IPO가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별들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 저희는 이제 초기에 얘기를 드린 거니까 초기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느냐.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들도 있고 가장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F라고 하는데 3F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패밀리, 가족, 그리고 친구, 프렌드, 그리고 풀머니, 바보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너무 좋아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리 스테이지로 갔을 때는 이제 뭐 프리에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VC한테 벤처 투자사한테 시리즈 A, B, C 단계를 거쳐서 뭐 단계는 뭐 F, D, F 뭐 단계별로 계속 갈 수 있죠. 왜냐면은 이 단계는요. 시장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IPO나 어떤 M&A를 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바라보고 계속 성장을 시키기 위한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IPO를 하고 나면 IPO는 왜 해요? 실제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상장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개인 주주들을 모아서 더 자금을 확보해서 넥스트 비전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 초기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이 뭐 사람, 자금이 필요하고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나 사람만 있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금이 대단히 비즈니스에서 중요합니다. 경영의 핵심은 사람 관리와 자금 관리 두 가지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뭐 소상공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유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따라하면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경쟁사도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시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는 규모의 경제, 밸류에이션,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그 규모가 독자적으로 커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은 투자자들은 새로운 파괴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우리 시장이 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요새 뭐 AI, 메타버스, 나아가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원하는 영역들을 찾아내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 비즈니스가 하나의 어떠한 나라를 세우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내가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들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손자병법의 얘기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로 적용한다고 하면 고객을 알고 시장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를 보면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많은 사례들이 망하게 되죠. 초기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링 캔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좀 명확하게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예측 가능한 상황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팀원을 뽑을 때에도 팀원을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설득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떠한 합의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뭐 투자자나 정부 지원 사업에도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자금이나 사람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뭐 빅인메이트나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구인 구직 아니면 내 주위의 지인들 추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인력들을 확보하겠지만 자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측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 시장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되게 면밀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1년 정도에 내가 비용을 어떻게 월별로 쓰게 될 거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투자인지 정부 지원 사업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출인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계획을 세우면은 지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표를 가지고 투자사나 투자자들을 만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작은 계획을 세우려면 지표가 명확해야지 작은 계획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이 지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링 캔버스를 작성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고객 사이드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 이런 부분들을 잘 정의를 할 때에도 단순하게 그냥 가설을 세울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세우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달성하겠다. 어떤 여기 보면 키 매트릭스라는 부분도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는 부분, 고객도 내가 어느 기간 동안 만날 수 있는 초기 고객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사전 준비를 하셔야지 초기 투자사들을 만났을 때 좀 더 내 서비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준비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 초기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투자자는 이런 관점에서 봐요. 초기 투자자는 이 비즈니스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비즈니스를 정말 경험해서 마켓핏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인가, 정말 그런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가설을 잘 세운 팀인가, 또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이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관점을 대단히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뭔가 지표도 없고 시장에서 테스트한 결과도 없고, 물론 이제 뭐 시장에서 발로 뛰면서 설문조사나 어떠한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잘 와도 그게 좋은 데이터로 보여진다고 하면 투자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시드 투자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팀 역량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갈수록 좀 더 지표나 성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에 투자를 받을 때부터 지표나 성과 관리를 분기별로, 연별로 잘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초기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IR 덱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우리 소개를 명확하게 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팀인지 간략하게,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가치가 있을 거고 그 가치를 비즈니스 모델로 재화하면 지속적인 수익이 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의 문제인가를 얘기하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가치가 발생하느냐, 누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느냐, 고객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돈으로 재화로 만들 수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링캔버스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치킨집 잘 되면 옆에 치킨집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나만 잘할 수 있는, 내가 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내가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사 성공 사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별화 전략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내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초기에 누구를 타겟으로 이 시장을 접근할 거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또 단계별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지표들을 달성하겠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설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팀인가에 대해서도 난 준비가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려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미션, 비전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어펜딕스로 빼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투자자도 쉽게 여러분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쉽게 투자자를 설득하고 또 뭐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